저희는 부평 1.5도시 모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문화도시 부평 일사천리 사업으로 플라스틱 없는 부평을 위해서 벌크 생활문화 공동체, 벌크 생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을 어, 기획을 했고요. 그 내용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부평 1.5도씨, 1.5도씨라는 말이 되게 어색하실 수도 있고 친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도씨는 지금 오늘도 너무 더웠죠. 저희 지구의 그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2018년에 인천에서 있었던 IPCC 총회 때 지구의 기온이 1.5도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우리 전 세계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함께 보고서도 발행되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에서 이 1.5도씨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저희는 환경단체인 가톨릭 환경연대와 부평구의 문화공간이자 도서관이죠. 신나는 여성주의 도서관 랄라가 주축이 돼서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상을 사시나요? 하루에 아침 딱 일어나서 10분 동안 우리가 많은 플라스틱을 이미 사용합니다. 이 내용은 기사에서 발췌하긴 했는데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플라스틱 물통에 있는 물을 마시고요. 플라스틱 용기에 있는 유산균을 먹고 또 플라스틱 약통에서 비타민을 먹고 플라스틱 튜브에 있는 치약에 플라스틱 칫솔을 짜서 플라스틱 컵으로 입을 헹구죠. 벌써 플라스틱을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야흐로 저희는 지금 플라스틱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물티슈와 비닐봉투, 일회용 포장 용기, 샴푸와 치약, 세제 용기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88kg이라고 해요. 세계 3위에 육박하는 양이고요.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바다에 버려지고도 하는데 그 양이 2018년 기준으로 3억 5,900만 톤이나 됐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나갔을 때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플라스틱 통이나 어디선가 뭐 외국 명칭이 써있는 생수통들이 바다에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가 잘 되지 않고 이렇게 지구상 어디론가 떠돌게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함께 나 개인의 실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활재 사용,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샴푸통이나 치약 이렇게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플라스틱 없이 사용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장보기 때 플라스틱 없이 우리가 장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행사 때마다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없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면 플라스틱 없는 부평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은 바로 벌크 생활 공동체입니다. 벌크 생활 공동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안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운동이 될 수 있고요. 지인들 중심으로 지인들이 그냥 공동체를 이뤄서 공동체 운동으로도 할 수 있고 사실 작은 단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생활재 를 벌크로 만들어서 큰 용량, 벌크는 큰 용량을 담긴 통을 말하는데요. 큰 용량으로 만들어서 플라스틱 없이 만들고 우리가 각자 가져온 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장보기, 저희 부평에 시장들이 좀 있습니다. 뭐 깡시장이나 부평에 유명한 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시장들이 플라스틱 없이 장보기가 가능한지 같이 체험해보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플라스틱 없을 지도라는 아카이빙 활동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없는 행사를 위해서 플라스틱 없는 행사를 위해 친환경 행사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 지키면 됩니다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 제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팀들에게는 저희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만든 친환경 현수막, 플라스틱 없는 현수막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네, 사업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씨앗이라고 해서요. 저희 부평 1.5도씨 모임이죠. 그 모임원을 10명을 모집할 건데요. 그 10명은
한 가구의 대표자입니다. 한 가구는 그냥 평균적으로 3인이라고 쳤어요. 그래서 30명의 부평의 구민들 혹은 인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이 10가구의 가구원인 씨앗들이 같이 벌크 생활제를 만들고 플라스틱 없는 부평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싹트기로 넘어가는데요. 플라스틱 없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벌크 생활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플라스틱 없는 삶이 장복이나 어떤 부평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플라스틱 없을 지도 아카이빙을 만들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없는 행사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선정하고 저희가 플라스틱 쓰지 않는 현수막도 선물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문화 확산이 이뤄질 거라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없는 부평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미 부평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자원순환과나 이런 정책에만 해당하다 보니까 좀 탑다운 방식이라 시민들은 플라스틱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개인적 실천 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벌크 생활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그리고 신나는 여성주의 도서관 랄라는 예전에 어린이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평 구민들이 이 벌크 생활 공동체에서 만든 벌크 생활제도 접하고 함께 사용하면서 이런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상의 실천이 부평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저희 비용은 이렇게 들고요. 앞에는 비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하셔서 네, 저희는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핵심은 10명의 씨앗인 우리 벌크 생활 공동체원들이 모여서 그 가구의 변화 그리고 지역의 변화를 만들다는 게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벌크 생활제 만들기를 통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실질적으로 주는 것들을 계산해 볼 예정입니다. 한 가구당 플라스틱 통을 그러니까 샴푸나 치약이나 세제통을 36개 정도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가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가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 통과 쓰레기는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카운팅한 것들과 결과를 공유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진짜 실행했을 때 실제 결과로도 이렇게 줄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저는 그 체감이 문화의 확산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화도시 부평이 저는 생태 문화도시로서의 전환을 이루기를 바라는 시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없는 부평이 시작으로 생태 전환적 삶을 부평에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이 부평이 그러한 시민의 삶을 지원해준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딱 맞는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일상에서 내가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결과도 또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취감도 있을 것 같아요. 보람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운동이라든가 이런 생활을 제안했을 때 일단 듣는 사람 입장에서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옳은 일이니까.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안을 받았을 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죠? 근데 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되는 일, 이 두 가지만 갖고 하면 이거는 느끼기에 일입니다,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고 싶은 거가 결합이 돼야 재미가 생겨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약간 추가했으면 좋겠는 게 환경을 지키는 우리들 이 소속감이라든가 이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야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동일성을 강조하다 보면 배타적일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놀리거나 혹은 이렇게 비난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쉽게. 요거 굉장히 잘 경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일성보다는 개별성. 그 안에서도 분명히 샴푸를 지금 통에 받아오는데 향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체질 때문에 그 기능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무시되거나 이렇게 배제되거나 하면은 이게 오래 가거나 확산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개별성과 포용성을 잘 조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 팁을 드리면, 일단은 그 지금 하시는 이 메인 사업 말고 그분들이 그냥 상대방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환경 운동을 하는 너 이게 아니라 그냥 어디 사는지, 아이가 뭐 누구 이름이 뭔지 뭐 이렇게 그냥 존재론적으로 다가가서 거기에 서로 반응하고 공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관계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부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재미는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선생님이 계신 단체에서 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거를 참여해서 같이 기획을 잘 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그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면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내가 이걸 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한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요게 잘 버무려져야 재미가 생겨서 확산될 수 있겠다. 그리고 배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꼴딱 넘어가기 쉽거든요. 막 쓰레기 막 분리수거 안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쉽게 비판할 수 있어요. 저게 지금 저게 사람이야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가 바뀌긴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할 때쯤 해서 우리가 했던 거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잘 기획하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지금 올해 이 사업으로 300만 원 이 사업으로는 씨앗 단계까지만 가는 걸로 기획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10분이 3개씩 만드는 게 핵심이라 사실은 네, 그 씨앗 단계에서 예, 넘어가면서 끝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10명 가구는 어떻게 모집하려고 하는지, 여기 보면은 홍보비가 책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10명 가족도 10가정도 중요한데, 어쨌든 맨 나중 끝은 이런 것을 문화로 만들고 싶다 그러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홍보 계획이 어떤가? 네. 네, 홍보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홍보비가 보통 인쇄비나 이런 현수막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생산되는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너무 웹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블로그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아카이빙한 지도나 이런 것도 지도 맵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지도 맵 만들기 전에 이 정도 금액으로는 저희의 경험을 아카이빙해서 지도에 찍어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블로그를 통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신나는 여성주의 도서관 랄라의 부평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보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수구에서도 재난에 강한 마을 해갖고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랑 이렇게 플라스틱 안 쓰는 거, 그다음에 뭐 배터리 이렇게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게 될까 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모아갖고 연수구청에 있는 자원순환과에 가면은 사각 휴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제 저희도 짱뚱이 도서관이라고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갖고 저기 폐건전지 모아서 그걸 모아갖고 자원순환과에 갖다 주면은 그것을 휴지로 바꿔서 그분한테 다시 갖다 드리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체감을 그때서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을 때까지도 모르다가 내가 피드백을 받는 거, 휴지 이렇게 한 상자지만. 그래서 좀 요 사업이 좀 안정화되면은 어쩌면은 지자체, 그러니까 행정이랑 좀 연결돼서
연결되는 구조도 있고 다양한 구조가 있겠지만 그게 다시 피드백을 받는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도 아 실제로 내가 하면은 뭐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체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사례를 며칠 전에 이제 신문 기사로 봤는데요. 그 환경단체 자가에서 플라스틱 없이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진행을 했고, 제주시의 청년들이 또 시도하면서 실패했던 경험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한 기사들을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고 하면은 이들에게 같이 불편한 삶의 생활들을 어떻게 함께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임승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당위성이 너무 많이 강조가 되면 굉장히 그게 약간 선과 악, 뭐 옳음과 그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재미와 그리고 또 하나의 보상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요즘에 그 아까 릴레이의 참여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프로젝트성으로 달성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100일 정도까지 약속을 가져가면서 프로젝트를 좀 달성하는 형태들의 어떤 그런 모임으로 좀 소모임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국에서 보면은 모인 쓰레기를 모아서 어떤 그런 약간 탑처럼 쌓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형태들의 그런 영상도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약간 가시적으로 우리가 쓰는 형태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양상해낸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더 많이 경각심이라던가 느껴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요번에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후미술관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전시가 8월 8일까지 되고 있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미술관에서는 어떤 전시 컨텐츠들이 좀 있는지를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그 재료들이나 아니면 안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샴푸나 뭐 필요한 그런 생활용품들을 알맹이만 파는 알맹상점 1, 2호점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성수동에는 더 피커라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참여해서 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런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 지도로 같이 공유가 되면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도서관의 랄라라는 분들까지도 함께 이것들을 좀 같이 실천해 나가는 형태로 확산시키시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요즘에 진짜 기후위기 얘기를 저도 많이 하게 되고 플라스틱 좀 안 써보려고 되게 노력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그래서 막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되게 좋은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여기 댓글로 좀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그거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만님, 그러니까 여혜인 선생님이 요즘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데 너무 좋네요. 이렇게도 남겨주셨고요. 혹시 사업들 요약한 내용들로 문화들의 시민의 회원분들께 공유가 될까요? 환경 문제 관심이 많은데 정말 좋은 프로젝트네요. 그래서 이제 함께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방은미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문지혜 리더님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은미 선생님이 씨앗 1 가구에 꼭 뽑아주세요.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벌써 한 가구가 구성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멋진 프로젝트라고 우리 조서연 선생님도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실시간 링크 주소에 글 남겨주신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평 1.5도시 그룹의 사업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 메시지 주세요 했습니다. 플라스틱 심각해요. 멋진 프로젝트. 화이팅! 미안해 지구야. 미안하다고 지구한테 미안해 지구야 유유하셨고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플라스틱 없는 멋진 부평 포에버. 현재 기온 33도 기온상 등률 낮춰야죠.
저도 씨앗 할래요. 예, 저분이 누군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또 우리 가구 하나가 또 늘었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 프로젝트 너무 좋아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플라스틱 방앗간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응원 메시지만큼 우리 그룹원들도 같이 좀 힘내면서 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